서초동의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회 만에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하지만 11회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만큼 그동안 방황하던 어쏘들의 가치관이 확고해지고 각자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주 밀도 있게 그려졌어요. 변호사로서의 성장통을 겪는 그들의 이야기는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죠. 안주영은 이번 회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인물이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았던 나경민 대표가 오지라퍼 할아버지 박만수의 사건을 덜컥 수임하면서부터였죠. 한국전쟁 이후 빼앗긴 땅을 되찾아 달라며 오래된 토지대장 한 장만 들고 온 할아버지를 보며 주영은 의심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정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니고 선의로 움직이는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면서 주영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죠. 냉철한 주영은 국가기록원 자료를 뒤져 할아버지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할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이었죠. 안타까움과 헛다람이 뒤섞인 주영의 표정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먹먹하게 만들었답니다. 이 사건은 희지 덕분에 조금씩 변화하던 주영의 내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가 냉철한 판단력에 따뜻한 마음까지 갖춘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날 것임을 예고했어요. 희지는 국선 변호를 처음으로 맡게 되면서 변호사 인생 최대의 난제와 마주했습니다. 살인사건이었죠. 그것도 10년간 치매 동생을 간호해온 누나 정순자가 동생을 살해한 비극적인 사건이었어요. 희지는 피고인이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시달리며 변호를 거부하자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희지는 믿을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죠. 정순자가 본인의 암 치료비로 받은 보안금을 동생의 병원비와 생활비로 썼고 기준에서 조금씩 벗어난 탓에 지원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재판정에서 희지는 정순자의 이 모든 사연을 진심을 다해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희지는 법정의 딱딱한 규칙 뒤에 숨겨진 인간의 잔혹함과 동시에 가슴 아픈 사연까지 보듬는 변호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경민 대표와 껄끄러운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아 희지가 홀로서기를 꿈꾸는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흑수저 변호사라 교수가 되려는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하상기에게는 한 청년의 사건이 맡겨졌습니다. 보육원에서 나와 자립지원금을 사기당한 청년의 사연을 듣고 상기는 크게 공감하죠. 그는 절망하는 청년을 응원하며 진실을 찾아 나섰어요. 상기는 같은 건물 다른 세입자들의 위임장을 확인해 청년의 경우만 위임장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냅니다. 덕분에 청년은 월세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고 상기 역시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돼요. 여기서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죠. 상기가 받은 장학증서의 재단 이사장이 바로 고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앞으로의 스토리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배문정은 임신 후 연실적인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른 회사의 사내 변호사 자리 제의를 받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변호사 일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슬픈 고민이었습니다. 조창원은 드디어 대표에게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난번 만났던 재벌 아들이 음주운전 변호를 맡아달라고 찾아오자 창원은 사건 맞지 않겠다. 앞으로 같이 일할 일 없다고 선언하며 사직 의사를 분명히 했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창원의 모습은 진정한 변호사로서의 길을 걷기 위한 결단이었고 결국 검사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11회는 어쏘들이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들이 결국 각자의 길을 선택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특히 안재영의 활약은 희지와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엔딩을 맞이하면서 마지막 회에 대한 궁금증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죠. 모든 이야기가 마무리될 다음 회가 정말 기대되는군요. 그럼 이제 최종의 하이라이트부터 짚어봐야겠죠? 창원이 드디어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유덕에게 변호사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그의 모습은 단순한 사직서를 넘어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의로운 선전포고처럼 들렸어요. 접견 변호사 때부터 삐걱댔던 재벌아들 사건. 그게 결국 창원을 검사의 길로 되돌려보는 결정적 한방이 된 거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짓밟힌 정의에 대한 통쾌한 복수이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이다 그 자체였죠.
창원의 결단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행위를 넘어 어소주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며 각자의 길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서초동은 그냥 드라마가 아닙니다. 바로 막장 드라마죠. 창원의 사이다 선언 뒤에는 분명 더 큰 반전이 숨어 있을 겁니다. 어쩌면 그가 검사가 되어 재벌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큰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우리의 믿음을 실현시켜 줄 거예요. 다음은 예측 불가 로맨스의 주인공들 하상기와 류진입니다. 예고편에서 류진이 상기에게 마음에 들었다고 솔직한 감정을 고백하는 장면은 정말 심쿵 그 자체였어요. 보육원 출신 청년의 사기 사건을 해결하며 자신의 꿈까지 다시 되새기던 상기의 진정성에 류진이 끌린 걸까요? 아니면 그녀의 마음속에 숨겨진 또 다른 사연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추리해왔던 것처럼 류진과 김영민 사이에 숨겨진 관계가 있다면 이 고백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기를 돕기 위한 류진의 또 다른 빅픽처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재단 이사장이 고목님이라는 상기의 발견이 류진의 고백과 얽히면서 이들의 로맨스는 순수함을 넘어 복잡한 진실을 향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리고 모두가 궁금해하는 배문정의 선택입니다. 임신과 육아휴직, 그리고 워킹맘의 현실적인 고민 속에서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며 인생 2막을 시작하려는 그녀의 결심은 많은 여성 시청자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경민의 노골적인 반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과 가정을 모두 지키겠다는 문정의 용기는 정말 멋있죠. 출산 휴직과 복직을 둘러싼 로펌과의 갈등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법조계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문정의 결심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녀의 용기가 로펌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되네요. 이 모든 퍼즐의 중심에는 바로 김형민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로 난리가 난 그의 빌딩, 그리고 그를 둘러싼 대표들의 추궁은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막장 드라마의 필수 요소, 숨겨진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겠죠. 과연 김형민이 이 로펌을 합병한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서초동의 시작부터 등장했던 로스쿨 비리 사건, 그리고 하상기와 김형민의 연결고리까지 모든 떡밥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어쩌면 그의 복수는 단순히 로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법조계의 뿌리 깊은 비리를 청산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이다를 넘어선 탄산수 같은 통쾌한 전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졸이게 하는 주영과 희지의 이야기입니다. 희지가 주영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을 털어놓는다는 예고편은 시청자들의 심장은 요동치게 만들었어요. 아빠의 누명을 벗기며 더 깊어진 이들의 관계에 어떤 변수가 나타날까요? 희지의 비밀은 어쩌면 그녀의 친부모님 죽음과 관련된 혹은 김영민의 복수극과 얽힌 또 다른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주영의 냉철한 이성이 희지의 비밀과 충돌하며 마지막 회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들의 서초동은 비록 막장이지만 사랑의 힘을 믿는 드라마니까요. 주영과 희지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로맨틱한 결말로 막을 내리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어줄 테니까요. 자, 여러분, 이젠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질지 우리 함께 숨죽이며 지켜봐야겠죠?